중국 선전 지방의 한 9세 소녀가 집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8층 구간에서 추락해 깜짝 놀라고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차이나 프레스에 따르면 이 작은 소녀의 이름은 샤오리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오후 샤오리가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달린 CCTV에는 이 엘리베이터 안에 이 소녀가 홀로 있는 모습이 잡혀 있는데요. 곧 이 소녀가 19층에서 탄 엘리베이터가 추락합니다. CCTV 영상 속에서 20층 버튼이 처음에는 켜져 있지만 이후 갑자기 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표시가 없어졌고 이 엘리베이터는 19층에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CCTV에 녹화된 영상 속에서 샤오리는 겁을 먹고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나 이 버튼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 그녀는 한 공공보안 박물관에서 배운 사실을 기억해냈는데요. 바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락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모두 누르라는 것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이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멈추었고 이 똑똑한 소녀는 부상 하나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꽤 큰 충격을 받았으며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 건물의 입주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엘리베이터가 미끄러지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한 달 반 전 이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11층에서 8층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부모들과 아이들이 20분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거주자들은 현재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젊은 크레인 운전사가 슈퍼맨 모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일 한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어 비디오에 따르면 19세인 란 준즈 씨는 중국 랴오닝성 퓨선 지역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 화재는 1층에 있던 슈퍼마켓에서 시작되어 재빨리 번져나갔습니다. 화재가 된 영상 속에서 렌 씨가 크레인을 몰고 건물 7층에서 주민들을 구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꽃이 튀고 연기가 자욱한 상황 속에서 렌 씨는 14명의 사람들을 단지 30분 만에 구조해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라고 전했습니다. 렌 씨는 온라인에서 칭찬을 받았으며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몇몇 단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렌 씨는 부모님께서 자신을 잘 길러준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참 뿌듯한 날이었겠어요. 중국 북부의 한 아버지가 10살짜리 딸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아파서 열이 나는데도 딸을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한 중학교의 입학식에 억지로 끌고 간 것이죠. 딸아이의 팔에는 링겔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딸아이는 4일 동안 아팠지만 아이 아버지는 단호하게 딸아이를 이 중요한 일에 참석토록 만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딸아이가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아이에게 품은 큰 꿈이 있기에 딸이 학교에 그 기분을 느꼈으면 했다고 합니다. 그는 딸에게 만일 그녀가 학교에 들어가야만 하고 가족들의 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학교는 학생들이 최고의 대학들에 입학하기 때문에 꽤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이 남성의 태도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겁니다. 중국 국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중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전지전능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피곤에 쩐 인민해방군들이 진흙탕 속에서 미친 듯이 뛰고 헤엄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기를 보여준다. 그들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캡션과 함께 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오자마자 이목을 끌었으며 많은 이들의 조롱을 샀습니다. 한 네티즌은 와 정말 용감하네요. 진흙탕 속에서 뛰다니 라고 했고 또 어떤 네티즌은 중국 축하드려요. 군인들이 이제 물속을 헤엄칠 수 있겠네요 라고 언급합니다. 전 미 육군도 또한 미국 해군의 강력한 사기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번 영상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롱들의 중국 인민해방군들은 끄떡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울 게 하나 없기 때문이죠. 빨래 건조대가 비를 탐지한다고요? 괜찮은데요?
비 오는 날 옷을 걷지 않았다고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중국의 22세 소년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는 이러한 경험으로 대단한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초우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난징 출신의 한 소년이 비를 탐지할 수 있는 자동 빨랫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소년 자신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신초우 측에 그가 어느 날 집에 혼자 있었는데 어머니가 빨래를 널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바빠 밖에 비가 오는지도 몰랐죠. 그의 어머니는 집에 돌아왔다 빨랫줄에 걸린 옷이 다 젖은 것을 보고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 때문에 소년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는데요. 아버지와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는 날씨를 탐지할 수 있는 빨래 건조대를 개발했죠. 이 건조대에는 비가 오는지 해가 떴는지를 탐지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이 건조대는 그늘에서 빨래를 거두어들이고 해가 다시 뜨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심지어 이 건조대에는 옷감에 젖은 상태를 기반으로 위치를 조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발명품으로 6학년인 이 소년은 중국 광시에서 열린 청소년 발명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다음에는 뭘 개발해낼지 참 궁금하네요. 중국에서 사회신용을 복구하기 위해서라고요? 이걸 이유로 중국 정부가 시민들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악명 높은 사회신용 점수 시스템을 둘러싼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양은 서양 국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타임즈에 실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들과 관련된 보안 규정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중국 신용사회 점수 시스템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시민들을 그들의 행동에 따라 범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시스템이 국가가 사회신용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당국은 사람들의 사회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대중교통 이용 시 행동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차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악을 크게 듣고 불법 티켓을 구매하거나 한 자리 이상 차지하는 등의 행동으로 신용 점수가 감점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3월을 기점으로 총 1,349만 명의 사람들이 신용 불량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2,047만 장의 비행기표 그리고 571만 장의 고속철도 표로의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러한 엄격한 정책은 심지어 공공 화장실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중국은 충칭 그리고 창사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서 얼굴 인식 기능에 있는 최첨단 화장실을 출시하여 화장지의 양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 화장실은 개개인의 얼굴을 스캔한 이후 화장지 40cm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화장실 각 칸에는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 콘센트 및 센서가 있고 누군가가 10분 이상 화장실 안에 있다면 중국 경찰 당국의 경고가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시진핑 주석이 이러한 시설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화장지를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를 화장실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해킹 사건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독일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팀뷰어가 지난 2016년에 발생했던 중국 정부가 소유한 해커들에 의한 해킹 사건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슈피겔은 해커들이 윈티라고 불리는 말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이 트로이안 컴퓨터 바이러스는 2009년 이후 모습을 보였으며 중국에 있는 여러 해커들의 모임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6년 발생했던 해커 사건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지목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GD넷은 APT10 그리고 APT17이라고 불리는 북경의 두 해킹 단체가 팀뷰어의 해킹과 유사한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슈피겔 측에 그들이 그 어떠한 피해를 입기도 전에 침입 사실을 탐지해냈다고 전했으며 그 어떠한 고객의 정보 혹은 개인정보도 누설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슈피겔 측은 중국 해커들이 지난 2014년 이후 팀뷰어의 시스템에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팀뷰어는 데스크탑
공유, 온라인 미팅 및 회의에 사용되는 소스 소프트웨어로 무선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들의 소프트웨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커들의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고객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필립스 및 러시와 같은 큰 법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독일의 회사들이 과거에 타겟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블리핑 컴퓨터에 따르면 중국 강철 생산업체인 티센크루프사가 지난 2016년 동남아 아시아 해커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해커들의 목표가 기술적인 정보와 티센크루프가 진행한 연구 결과를 빼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규모 제약회사인 베이어사는 또한 윈티 말웨어를 이용해 해킹을 하려고 했던 중국 해커들과 합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데이터 침투를 탐지하고서 막아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운의 숫자로 된 휴대폰 번호 돈 주고 사신 적 있으신가요? 네, 행운의 숫자 혹은 괜찮은 조합의 숫자로 된 휴대폰 번호는 사용자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운을 가져다 줄까요? 최소한 이 남성에게는 그게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중국 동부 저장성에 거주하고 있던 한 남성이 행운의 숫자로 된 전화번호에 한화 약 300만 원을 썼지만 곤욕만 치르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는 한 TV 프로그램이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에서 그의 휴대폰 전화를 이용하게 되면서 거의 매일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쯔 이브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션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8년 전부터 888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8이라는 숫자는 행운과 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TV 드라마에서 그의 휴대폰은 범죄 인물에 의해 이용됩니다. 이 드라마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방송이 되었고 계속 전화가 걸려와 결국 모음 설정을 해놓아야만 했습니다. 션 씨는 처음에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상한 전화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종종 새벽 1~2시에 모르는 전화를 받았고 지난 4월 그는 전화를 건 사람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션 씨의 휴대폰 번호가 범죄 용의자가 이 번호를 경찰에게 건네는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에서 방송을 타면서 알게 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션 씨는 자신의 번호가 범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자신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션 씨는 또한 이 드라마와 방송 플랫폼인 요오쿠 측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 드라마를 제작한 스카이넷 액션이라는 회사는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션 씨는 현재 휴대폰 번호를 바꿔야만 하게 생겼는데요. 그는 이런 사과문이 너무 늦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오쿠의 제작자가 그의 이런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드라마 제작사의 대변인은 그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막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또한 션 씨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라면으로 물건을 고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홈비디오를 중국 소셜미디어 웹사이트인 도우인에 올렸다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영상 속에서 이 남성은 라면을 부수더니 그릇에 부서진 부분에 메워놨습니다. 그는 풀을 좀 먹인 후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 도구로 튀어나온 부분을 깎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났더니 짜잔! 그릇이 새 것 같아집니다. 또 다른 한 영상 속에서 이 남성은 또 라면으로 자동차의 찌그러진 부분을 수리하려 시도합니다. 그는 똑같이 라면을 부수더니 이걸 찌그러진 부분에 풀로 붙인 뒤 튀어나온 라면을 깎아내고 갈아내고 그 위에 스프레이 칠을 합니다. 그러나 라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예전에 찍은 영상에 그가 달걀 껍질, 티슈 상자, 그리고 심지어는 오레오 쿠키에 이르기까지 매일 쓰는 물건들을 복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렇게 하면 라면으로도 임시로 무엇이라도 고치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런 영상이 진짜인 것인지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이 영상은 속도가 빠르게 편집되어 그가 라면으로 물건을 정말 고치는 듯이 보이게 편집된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남성이 항공사 직원에게 예의 없게 구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페이퍼에 따르면 그의 이러한 행동은 허난 지방에 있는 정저우 신정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 승객이 정저우발 광저우행 저가 항공인 웨스트에어를 탑승하려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타야 할 비행기가 악천후로 출발이 지연되었고 이 상황을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다른 승객 한 무리가 항공사 직원들이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카운터에 모여 있는 모습이 이번 사건 영상에 담겼습니다. 검정색과 노란색의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간 셔츠를 입고 있는 이 남성이 열을 받아서는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유인 즉슨 직원이 회사를 대표해 사과를 해야 하며 무릎을 꿇어야 진정성이 보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그가 직원들 중 한 명이라 출발 지연에 대해 사과는 할 수 있지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날리며 수치심을 안겨줄 필요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 승객에게 대응합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 말다툼에 언짢아하는 것 같습니다. 승객들 중 한 명이 사과의 포인트가 뭐여야 하냐고 물으며 결국 끼어듭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은 남성은 인터넷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요구했던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무릎을 좀 꿇고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는 결국 중국의 그 소문난 관광객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난징의 한 여성이 중국을 다 통틀어서 아마 최고일지도 모르는 주차장에 3천만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페어비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8월 확인도 하지 않고 프리미엄 주차장에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상하이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주차 공간은 주차장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 있어 엄청 편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문제는 양쪽에 벽이 있어 겨우 차를 댈 수 있다는 점이었죠. 그러니 차를 대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 좋게도 이 여성이 타고 다니는 이 BMW 차량에는 선루프가 있어 차문처럼 이용하고 있죠. 그녀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주차장 주인은 안 될 소리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상하이스의 보도에 따르면 건물 규제에 따르면 주차 공간에는 차를 댄 이후 최소한 60cm의 공간이 비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타오 씨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요. 잘 됐네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법정에서는 찍소리 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죠.